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보죠. 아까 그림 나왔죠? 일정표. 그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이 29일 날 혹은 30일 날 출마 선언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도 30일이 유력한 걸로 보이는 이유는 29일에 이제 국민의힘 2차 경선 2인이 확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30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겠느냐. 혹은 29일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에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는 일이죠. 모릅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박 부대변인님, 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파렴치한 출마 간복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비판의 이유가 혹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신경 쓸 만한 후보라고 생각해서인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뭐 어떤 후보가 오더라도 국민에게 정정당당하게 그 평가받을 그 자세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다만 문제는 한덕수 대행께서 하는 행보의 문제인 거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복이 행보, 또 공직자로서 중립의 의무까지 위배하면서 국세를 들여서 지금 선거 사전운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보겠느냐. 또 내란이 벌어졌던 전 정권의 제2인자로서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또 국가를 위해서도 더 명예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욕심에 몰입돼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과연 우리 국가의 미래, 대해석이 우리 국가의 체면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저희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으로 밝혀진 내용을 보면 한덕수 대행이 3년의 대통령 임기로 개헌하는 것, 이것에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를 3년으로 줄여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하고 과도적인 정부로 가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기흥 대변인님. 네.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이번 출마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책임감이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무책임한가? 그러니까 임기 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게 책임감 있는 행동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가졌는데 행정 권력, 나아가서 사법 권력까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했을 때 그걸 막지 못한 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임기 단축 3년이란 게 개헌이란 게 그렇습니다. 꼭 유력한 사람이 반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이후에도 그 개헌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한 대한민국이 과연 좋았느냐. 진영이 고착화되면서 적폐청산만 5년 내내 이루어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대통령이 개헌을 안 했으면 27년도가 선거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1년 이후에 28년까지 어떻게 보면 3년 동안의 본인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임기 단축을 하면서 28년을 대선과 총선을 같이 함으로써 4년 중임제,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이 이재명의 민주당은 한 사람을 지키고자 제왕적 대통령을 고수하는 호원 세력.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반론권 드려야 됩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국민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뭔가 개헌을 통해서 뭔가 바꾸고자 하는 개혁 세력과의 싸움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구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 환영합니다. 반론권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서 구자원 부장님. 네. 그런 명분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일견 제가 유권자 입장에서 3년 할 대통령을 뽑겠느냐 5년 할 대통령을 뽑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할 때 네. 내가 3년짜리 대통령을 뽑느냐 5년짜리 대통령 뽑느냐 하면 네. 5년짜리 대통령을 더 뽑지 않을까요? 네. 저는 앵커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는 5년도 길다고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임기 동안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이걸 더 중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87년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지금 8명이 나왔습니다. 그 8명의 대통령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면
성과도 있지만 흐지부지 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예. 지금 중요한 것은 12.3 계엄으로 흐트러진 국정을 누가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 지금 국정 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는 국론을 누가 통합시키고 화합을 이룰 수 있겠느냐. 지금 임기 5년, 2년, 1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계엄으로 흐트러져 있고 양극단 정치로 지금 분열이 극에 달해 있는 이 한국 사회를 누가 통합하고 누가 화합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 수 있겠는가. 이 안정에 대한 욕구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 이번 대선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력한 지지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도 그만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이 꿈틀거리는 민심이 한덕수를 선택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약속드린 반론권 함께 드리면서 이 질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났습니다. 뭔가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할 거다라고 기정사실화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는 기정사실을 저희가 어떻게 결론 낼 수는 없는 것이고 정황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계속해서 저희의 유력 후보의 이름을 계속 언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될지 제가 좀 혼란스럽기는 한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히면 이성까지 상실하게 된다. 얼마나 지금 정권 내부, 윤석열 정권이 해온 행보가 국정을 혼란했고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돼 있는가에 대한 공포심이 국민의힘에 가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후보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한덕수 저희는 대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준비하고 있다. 어떤 후보가 나와도 현재의 국정 혼란,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이 내란 이후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 내란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한 마지막 임무를 저희가 잘 수행해내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